네, 타이틀만 보시면은 저게 뭘까? 페이, 사람 이름 같기도 하고, 네, 유혹의 기술, 네, 이것도 아이러니하고 무슨 뜻인지 애널리스트한테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 인터넷 게임 통신 애널리스트고요. 윤을정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제목만 보면 흥미유발하는 건 성공하신 것 같아요. 물론 이제 페이라는 거는 지불하는 거를 의미하실 것 같고. 자, 글로벌 IT 서비스 기업들이 이제 너나 할 것 없이 간편 결제 시장에 진출을 하잖아요. 뭐 구글이나 뭐 페이스북 이런 데도 그렇고 어제는 이슈가 등장했던 게 이제 JP모건, 물론 거기는 이제 금융사긴 하지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리브라 자체 통화를 통해 가지고 자기네들 안에서 뭔가 결제를 하고 유통을 시키려고 하는 그런 큰 흐름들이 이제 글로벌 IT 기업들의 흐름인데 어떨까요? 생태계가 좀 변화되고 있는 부분이 있나요?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예전에는 이제 구글이나 뭐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기업들을 부를 때 소위 이제 IT 기업이다, 뭐 글로벌 IT사다라고 불렀다면 최근에는 이제 용어가 따로 등장을 합니다. 이제 네. 빅테크라는 표현을 써서 어떤 테크? 빅테크라는 빅테크. 표현을 써요. 네. 테크 기업 중에서 네. 이제 기술을 쓰는 굉장히 큰 기업이다라고 해서 이제 빅테크 기업들이라고 명칭이 아예 새로 등장을 했고요. 네. 이 빅테크 기업의 특징을 좀 논하자면 이제 아무래도 테크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기술을 기반으로 하죠. 근데 앞에 빅자가 붙은 이유는 단순히 뭐 매출이 크다거나 이런 것보다는 다른 곳으로 이제 사업의 확장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결제 같은 금융 서비스, 뭐 게임 같은 콘텐츠 서비스, 뭐 미디어 서비스라던가, 뭐 하드웨어를 하던 기업이 예를 들면 이제 소니 같은 기업이 이제 콘텐츠를 하는 이제 소프트웨어로 옮겨온다든지, 아니면 소프트웨어를 하는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이 하드웨어 쪽에 손을 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기업을 확장을 해나갑니다. 생태계 자체가 많이 변화를 하고 있고요. 네. 최근에 이 빅테크 기업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금융 산업 쪽이에요. 돈 되는 산업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그동안에 이용자들을 많이 데리고 왔으니까 이 이용자들을 이제 결제 쪽으로 데려가고 싶은 거죠. 네. 투자라던가 신사업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금융 쪽에 상당히 많이 집중이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겠네요. 이게 중간에 업체를 하나 끼다 보면은 유통 과정에서는 항상 그 마진이라는 게 분산되다 보니까 그렇죠. 사실 뭐 우리가 일은 다 하고 우리가 다 해주는데 쭉 하는 이제 결제 서비스만 놓고서는 그 수수료만 챙겨가는 게 이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직접 뛰어드는 부분이 많을 거고, 뭐 스피로버처럼 영역의 파괴가 이제 계속 넘어가는 건데, 크게 전자결제 서비스라고는 하지만 그 안에서도 세분화된 어떤 그런 구분이 있는 모양이네요. 어떻게 구분을 좀 네. 짓고 있나요? 저희가 보통 말하는 간편 결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네이버 페이라든지 뭐 카카오 페이라든지 이런 이제 서비스만 놓고 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사실 이 전자 결제라고 하면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아하. 첫 번째가 이제 앞서 말씀드렸던 결제 서비스. 모바일에서는 뭐 어플리케이션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PC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 창으로 나타나게 될 텐데 네. 서비스 자체를 카드를 연동을 시켜서 가능하게 해주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뭐 내지는 이제 뭐 페이코라던가 이런 서비스들이 있고요. 삼성페이도 해당이 됩니다. 네. 이런 것들이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 제공자라고 부르고, 두 번째는 이제 PG 사업자를 들 수 있는데요. 네. 이 PG 사업자는 사실 신용카드 때도 있었던 서비스예요. 그렇죠. 간편 결제가 생기면서 새로 등장한 서비스는 아닙니다. 다만 이 온라인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가맹점을 아무래도 이 간편 결제 서비스들이 데려와야 하는데 이 결제를 개별 가맹점과 다 하나하나 계약을 맺을 수가 없거든요. 네. 이제 대표 가맹점으로서 좀 기능을 하는, 예를 들면 이제 KG 이니시스라던가 아하. NHN 한국사이버결제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이제 가맹점들을 대신해서 일 처리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PG 사업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VA인, 벤이라고 부르는데, 부가가치, 네. 부가통신사업. 부가통신 사업자고 이제 온라인 벤이라고 이제 간편 결제 쪽에서는 지칭을 합니다. 이 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신용카드에서는 뭐 이제 한도 조회라던가 뭐 결제 승인, 뭐 전표 매입 이런 것들을 했다면 이제 간편 결제 서비스에서는 그 연계된 카드에 이제 연계된 카드와 관련된 서비스들을 처리를 좀 해줍니다. 네. 저희가 뭐 계좌에서 나가는 간편 결제도 있지만 카드 연동 서비스들도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리해주는 서비스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전체 이 서비스 중에서 이익률은 이 온라인 벤 쪽이 가장 높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3가지 정도의 사업자들이 있고요. 생각보다는 복잡하군요. 네. 업체들도 많고.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 보면은 내가 결제하겠다는데 결제를 넘어가야 되는 단계가 네. 온라인상에는 과거 했던 보면은 굉장히 복잡했잖아요. 그렇죠. 뭘 또 깔아야 되고 인증을 받아야 되고
또 숫자를 기억해야 되고 암호도 기억해야 되고 복잡했는데 요즘은 진짜 간편하게 이제 숫자 한 번 등록해 놓으면은 뭐 쉽게 또 배달 앱 같은 경우도 그렇죠. 네. 지문 같은 거로 한 번에 인증을 그렇죠. 바로 끝내기도 하고요. 얼굴 인식도 하고 막 네. 그러대요. 네. 하여튼 주머니를 더 열고는 있다 이런 건데 간편 결제 서비스가 소비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 뭐 이건 포인트가 뭐가 어떤 뭐 매력을 좀 줘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렇죠. 일단 앞서 말씀드린 가맹점, 어떤 가맹점들에서 사용할 수 있냐가 일단 첫 번째로 중요한 요소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아무래도 포인트 적립이 좀 큰 역할을 하죠. 마일리지인가요? 그렇죠. 마일리지라던가 신용카드도 그동안에 사실 포인트가 있었긴 합니다만 네. 신용카드 포인트 같은 경우는 사실 모이는 속도가 좀 빠르지 않고 쓸 수 있는 것도 제한적이었어요. 최근에 이제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좀 대형 플랫폼들이 모아주는 포인트 같은 경우는 꼭 그 결제 서비스가 아니더라도 뭐 웹툰을 구매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음악 서비스에 쓴다거나 아니면 다른 뭐 여행 서비스에 쓴다거나 이런 좀 쓸 수 있는 가맹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같은 간편 결제를 쓴다면 오히려 이제 좀 포인트를 쌓아주는 데로 이용자들이 이동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이버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그 플러스 멤버십이라고 유료 멤버십을 출시하지 않았습니까? 네이버에서. 네, 그 멤버십 같은 경우는 뭐 콘텐츠 이런 쪽보다 사실 포인트를 더 많이 적립을 해주겠다라는 이제 유료 서비스인데 생각보다 인기가 굉장히 많은 상황이고요. 그렇겠네요. 네, 가입 계좌 수도 지금 100만 계좌는 굉장히 한 달 만에 돌파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포인트를 좀 적립을 해서 현금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게 아무래도 이용자에게 좀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서비스 이용자는 사실 포털에서 이미 좀 많이 데려왔거든요. 네. 뭐 네이버의 포털 서비스나 카카오의 메신저라던가 뭐 이런 쪽으로 많이 데려왔기 때문에 이 이용자들을 금융으로 데려오려면 조금 뭔가 인센티브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게 이제 포인트가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고요. 포인트. 네. 저희 같은 이제 조금 저기 항상 의심이 많은 사람들 저 포인트도 공짜는 아닐 거야 그러면서 근데 그렇죠. 어차피 포인트 가격만큼 이미 가격에 붙여놓고 포인트를 안 쓰는 사람만 손해 보는 뭐 이런 것 하여튼 좀 뭐 좀 잘 돼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 포인트 같은 경우는 소비자 부담이 아니라 이제 판매자가 부담을 좀 하는 경향이 있고요. 네. 지금 네이버가 지급하는 포인트는 네이버가 상당 부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케팅 비용의 일부로 들어가기 때문에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아마 카카오페이로 결제하든 그럼 항공사처럼 네이버페이로 예를 하든 들어서 포인트나 마일리지도 네. 항공사는 마일리지 제도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나중에 그걸 결국에는 재무적으로는 털어내야 되는 비용 일부 측면. 이게 만약에 네이버 같은 경우도 그럼 그렇게 구조가 되나? 항공사 마일리지 같은 경우는 이제 자산 보통 이제 부채나 이런 쪽을 해놓고 상각을 하는 케이스로 가는데 네. 네이버 같은 경우는 일부는 이제 바로 매출에서 빼는 매출 차감을 하고요. 상당 부분은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상각에 대한 우려는 없을 것 같지만 아무래도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네이버가 수익성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부분이 네. 포인트를 많이 뿌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초기에. 네, 초기예요. 그렇죠. 오픈 효과를 좀 누려야 되겠죠. 네. 자, 이렇게 간편 결제가 수월해지면 소비자들을 많이 유입시켜서 그럼 그 소비자들이 거기에 머물러만 있으면은 그걸 만들어 놓은 기업 입장에서는 수익성이 한계가 있잖아요. 좀 더 비즈니스적으로 창출을 확대하려면 소비자가 다른 것도 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유인 요소들은 있나요? 일단 이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소위 이제 저희가 핀테크라고 하죠. 네. 최근에는 뭐 기술이 앞으로 왔다 해서 테크핀이라고도 하는데 이 핀테크 사업의 관문 같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간편결제 자체로 기업들이 이렇게 돈을 벌기보다는 이제 사실 수수료를 떼도 간편결제에서 그런 플랫폼사들이 떼는 거는 한 0.23%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결제 서비스 자체로 돈을 많이 벌기보다는 이제 이런 보험이라던가 증권이라던가 뭐 투자 상품 중개라던가 그렇죠. 이런 쪽으로 이제 데리고 와서 좀 관문 역할을 하게 만들자라는 게 기업들의 가장 큰 이제 목적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간편결제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금융 플랫폼으로 확장하기 위한 이제 이용자를 데려오는 단계이기 때문에 이쪽에서는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만 이후에 이제 투자 상품이나 보험 상품, 뭐 신용카드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나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광고로 들어옵니다. 네. 금융 상품에 대한 광고로 들어오기 때문에 마진율도 이제 2자릿수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고요. 이쪽으로 이용자를 데리고 오기 위한 약간의 이제 좀 밑작업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밑밥을 주는군요. 네. 뭐 지금 나온 또 재료 보니까 페이코 앱에 주민등록 등본도 넣어 놓는다. 전자문서 지갑 이런 형태도 되는군요. 그러면 결제를 뭐 주관하는 업체들은 기존에 이제 오프라인 지갑 월렛이라고 하는 걸 다 없애버리고 뭐 신분증, 카드, 뭐 하다못해 캐시도 이제 글로 들어가는 네, 건데
다 담을 수 있는 이런 서비스 제공되는 그렇죠. 그 전자문서가 뭐 문서 보관 서비스도 해줍니다만 대출을 저희가 받을 때 뭐 그쵸. 등본이나 뭐 회사의 어떤 서류라던가 뭐 급여와 관련된 서류들 이런 것들 다 따로따로 받아서 제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매번 그 그렇죠. 주민센터 갖고 뛰어야 되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좀 간소화해주자는 그런 이제 목적에서 출발한 서비스고요. 조만간 뭐 카드 청구서라던가 뭐 이런 전기나 뭐 수도 같은 요금에 대한 그런 공공요금. 청구서도 전부 이제 모바일화될 계획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인터넷 플랫폼사들, 특히 전자문서 취급하는 업체들에 좀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자, 이렇게 쌓인 뭐 데이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데이터들을 또 활용을 해야지 될 텐데 어떻게 이 결제 데이터들을 활용하게 되나요? 이거 중요한 이유는 또 뭔지요? 일단 이 데이터 중에서 이제 결제 데이터가 중요한 이유는 이 소비자의 결제 행위를 직접적으로 좀 들여다볼 수 있는 데이터이기 때문이고요. 소비 패턴? 그렇죠. 소비 패턴을 직접적으로 볼 수 있고 기존에 이제 저희가 빅데이터라고 하죠. 빅데이터가 가장 많이 쓰이는 부분이 이 마케팅 부분입니다. 이 마케팅에 쓸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장 좀 많이 담고 있는 게 이 결제 데이터고요. 네. 어느 걸 샀는지, 뭐 어떤 상품을 좋아하는지 이런 소비 형태는 물론이고 뭐 선호하는 결제 방식, 뭐 선호하는 뭐 쇼핑몰이라던가 이런 것까지 다 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섬찟하긴 한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요성도 굉장히 높고 다른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획득에 대한 용이성도 굉장히 높습니다. 저희가 뭐 제조업에서의 어떤 공장 데이터나 이런 설비 데이터를 얻는 건 사실 굉장히 힘든데요. 네. 이 결제 데이터는 그냥 좀 결제가 이루어지는 플랫폼이면 누구나 다 갖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손쉽게 얻을 수 있고요. 그동안의 빅데이터가 뭐 20대 여성, 뭐 30대 남성 내지는 뭐 특정 업계 종사자 정도로 이제 카테고리화를 시켰다면 네. 이 결제 데이터는 개인에 대한 파악이 가능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브랜드의 옷을 좋아하고 어떤 브랜드의 상품을 이제 주로 먹는지 이런 것까지 다 파악이 되기 때문에 단가가 높습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판매 단가도 높고 각 플랫폼에서 활용해서 마케팅에 썼을 때 효율성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요. 네이버의 사례를 들자면 그 네이버 쇼핑이 AI템즈라고 해서 인공지능이 알아서 상품 추천을 해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죠. 그렇죠. 그 바탕이 이 결제 데이터 그리고 이제 클릭했던 그 상품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전체 이제 결제 상품의 과반수 이상이 그 AI템즈라는 그 카테고리를 통해서 이루어질 정도로 굉장히 이제 활용도가 높은 데이터라고 할 수 있고요. 고객의 이제 니즈를 잘 파악하는 면에서는 기업에게도 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고 그렇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개인의 취향을 잘 파악해서 이제 먼저 좀 제공지를 많이 주기 때문에 네. 서비스 만족도도 훨씬 높아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제 데이터 같은 경우는 이제 정부가 지난 5월이죠. 5월에 금융 데이터 거래소를 출범을 시켰는데 네. 이 부분에서도 거의 이제 번들링으로 좀 치긴 하지만 데이터 하나 평균 단가가 거의 한 수천만 원대로 지금 거래가 될 정도로 굉장히 좀 활발하게 효과네요. 거래가 되고 있죠. 그렇죠. 굉장히 몸값이 비쌉니다. 그러네요. 저희처럼 이제 중년 남성들은 이 선택 장애가 좀 있거든요. 소비할 때 그런 것들을 조금 덜어줄 수 있는. 그렇죠. 네. 지난번에 제가 이제 뭐 개인적인 여담입니다만 음식 중에 이제 콩나물국밥을 상당히 좋아하는데 네. 그 소비 패턴을 읽어가지고 어디 지나갈 때마다 콩나물국밥집을 다 알려주더라고요. 띵띵하고. 맞아요. 네, 뭐 좋긴 한데 콩나물국밥만 계속 먹어야 되는 불편함은 좀. 네. 자, 이렇게 간편결제 시장의 변화를 감안했을 때 그러면 결국에 우리는 기업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업을 보실 수 있는지 조금 압축을 해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 일단 가장 주목할 만한 기업은 이제 그 아까 PG사 언급할 때 말씀을 드렸던 NHN 한국사이버결제가 좀 NHN 가장 한국사이버결제. 네, 주목할 만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줄여서 이제 KCP라고도 하는데 네. 이 NHN KCP 같은 경우는 NHN의 지금 자회사로 손자회사죠. 들어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O2라고 하죠. O2. 페이코의 페이코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뭐 온라인 투 식권 온라인 서비스. 이렇게 되나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식권 서비스라던가 네. 이제 테이블에서 바로 주문할 수 있는 서비스라던가 뭐 앱카드 이런 이제 서비스들이 굉장히 많이 연계되어 있어서 이 O2 쪽에서 좀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요. 매출 측면에서 보자면 이제 해외 가맹점에 굉장히 많은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국내 마스터피지가 아예 한사결 과 함께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애플 외에도 이제 앱스토어를 중심으로 지금 한사결의 사업 확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래액 자체가 굉장히 좀 빠르게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동안에 이제 뭐 결제액이 늘어난다라고 했을 때 뭐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결제 서비스에만 시장에 좀 주목을 했다면 네. 이 한살갈 같은 경우는 매출의 대부분은 피지 쪽에서 나오지만 이익의 대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던 온라인 뱅 쪽에서 나옵니다. 온라인 뱅 같은 경우는 이제 커머스 쪽에서 거래량액이 늘면 늘수록 같이 그냥 늘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코로나 영향도 있지만 국내에도 그렇고 세계도 그렇고 이제 아무래도 그 커머스 결제액이 굉장히 빠르게 늘고 있고 특히 앱스토어 결제, 게임이라던가 콘텐츠라던가 이런 앱스토어 결제액이 빨리 올라오기 때문에 NHN 한국사이버결제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시기도 잘 타고 있고 매출액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고 올해 2020년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액이 한 6천억 원대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전년 대비 매출 같은 경우 약 30% 정도, 이익 같은 경우는 약 24% 정도 지금 전년 대비 성장할 거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출이나 이익 같은 실적 전망치도 좋고 앞으로의 이런 가맹점 증가세도 굉장히 양호하고 또 오토나 이런 앱스토어 같은 굉장히 좀 그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카드들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제 관련 기업들 중에서는 가장 좀 주목할 만한 기업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하신 그 데이터. 네. 이 데이터 거래소가 생겨나면은 가지고 있는 방대한 데이터도 하나의 수익원으로 그렇죠. 그 이제 모기업이라고 할 수 있는 NHN은 지금 마이데이터에 굉장히 많이 공을 들이고 있는데 네. 그 서비스를 하려면 이 결제 데이터, 이 금융 데이터가 필수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페이커가 자체적으로 얻는 데이터도 물론 있겠지만 이 한사결이 갖고 있는 데이터도 굉장히 이제 크리티컬한 매력적인. 역할을 합니다. 오케이. 네. 여기까지? 네. 시간 관계상 네. 여기까지. 알겠습니다. 유혹의 기술. 네. 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이거 궁금했는데 하여튼 신영증권 리서치 센터의 윤을정 애널리스트가 오늘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